네, 연일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글로벌 전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중국 증시가 다시 5%급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30% 이상 빠진 수준인데요. 3차 부양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짚어봐야겠죠? 네, 일단 어제 개인 투자자들의 대출 만기를 좀 더 연장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에서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외신에서는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증시의 버블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쨌든 간에 급등락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중국 증시의 최근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MTN의 김정일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중국 경제와 중국 증시를 자본주의의 틀로 바라보면 항상 비판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중국 그 자체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근에 이 증시 급락에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속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급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경제 위기, 중국의 버블이 나타나면서 빠졌던 흐름보다 지금 2배나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하락률로 봤을 때는 2007년도에 하락이 컸지만 2007년도에는 그래도 반등도 주면서 어느 정도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급전직하 거의 90도 각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인이 뭐냐? 결국 신용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런 신용 증가로 인해서 신용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 하락에 하락을 부르는 투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하이, 선전지수 모두 가릴 것 없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정말 많이 급등했느냐, 아니면 선전지수나 차이넥스트와 같은 이 창업한 쪽에 작은 종목군들이 더 크게 반등을 했느냐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선전A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난 2007년도에 기록했던 고점 라인 정도까지 선전A 지수의 시가총액이 증가했습니다. 결국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IT주 이런 것들이 실적 개선도 없이 그냥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크게 오른 거죠.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주들이 다 오른 거나 마찬가지로 실제로 중국 증시 내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창업한과 함께 차이넥스트의 급등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닉스의 지금 거래대금 추이를 보시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난 것은 불법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의 15배까지 돈을 빌려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자금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공상은행이나 시노팩과 같은 대형주 쪽으로 가지 않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기적으로 차이넥스트라든지 아니면 선전A 증시 같은 이런 쪽으로만 흘러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보면 딱 한 가지, 이쪽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들, 이쪽으로 과도하게 쏠렸던 증시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의 본질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극도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는 시점까지 아마 조정이 지속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중국 경제에 무언가 영향을 주느냐, 아니면 중국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중국 증시가 수직 상승을 보여준 만큼 또 수직 낙하를 보여주면서 균형을 맞추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도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죠. 그동안 쏟아 부은 만큼 효과는 미미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어떤 기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권사 리포트, 어제 나온 리포트라든지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보면 증시 부양책이 증시를 살린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그 얘기가 얼추 맞아 보입니다. 4번의 지금 강력한 부양책을 실시한 시기들을 보고 계신데요. 기간을 짧게 놓고 보면 이때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냥 옆으로 흘러가는 정도, 아니면 추가적인 반등이 실제로 대책이 나왔을 때에도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지금 부양책을 써서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수준에서 조정을 멈추려고 하고 있는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부양책이 나왔던 작년, 재작년 이렇게 흐름들을 보시면 재작년이죠. 재작년의 흐름을 보시면 증시를 지지해 주려는 역할이 강했지 증시를 부양하려는 역할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000선 지지에 성공을 했고요. 그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5000선까지 올라왔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정부의 부양책이 증시를 억지로 끌어올려서 버블을 더 만들어내겠다라는 시각이라기보다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급 변동성, 특히 창업판이나 차이넥스트 자체는 크게 조정받아도 되는데 중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중국 국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국유 기업들, 뭐 시노팩이라든지 뭐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 주가 방어를 아예 대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지금 부양책은 중국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국유 기업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이지 최근에 급등했던 차이넥스트의 종목들, 선전의 종목들까지 보호해 주려고 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 부양책도 증시 전체를 끌어올리는 그런 대책이기보다는 증시의 안정화 대책, 바닥을 확인해 주는 대책, 중국 정부의 의지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런 창업판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변동성이 대형주까지 옮겨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양책이 중국의 증시의 급락을 막고 안전하게 바닥을 확인하려는 조치인 것으로 일단은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전략이 될 텐데요. 뭐 중국 펀드도 많고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할까요? 단기 투자자들은 뭐 여전히 변동성을 감내해야 되겠죠. 뭐 얘기 한마디에 또 5% 급락하고 또 종가 보니까 다시 보아와 있고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뭐 그렇다면 뭐 짧은 매매를 좋아하신다면 뭐 단기 투자자들은 스윙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그러니까 스윙이라고 하는 게 뭐 내리면 팔고 다시 오르면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그런 뭐 전략이 될 텐데 그게 박스권 스윙이 될지 하락 채널의 스윙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기 투자자는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섹터만 잘 잡았다면, 그러니까 뭐 지금 창업판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이 미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런 쪽에만 돈이 흘러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엔 지금은 더 투자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를 지속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에서 7% 정도의 7% 부근의 연성장률을 보여주는 국가는 아무데도 없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전한 중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7%대 성장을 하는 세계 유일한 국가다라면서 앞으로의 증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매수하는 것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네요. 자, 이어서 이제 면세점 기업들에 대한 주가 흐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오늘의 포인트를 통해서 전 세계 1위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와 함께 호텔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서울 시내 면세점 결과가 나오고 나서 앞으로도 관심이 많이 끌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세계적으로 면세점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나요? 근데 최근에 부진합니다. 작년까지는 고성장을 보였지만 올해는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올해 3월 달에 WDC였던가요? 그 이탈리 베네통 가문의 이 면세점을 인수하면서 미국의 DFS 그룹을 앞서고 지금 스위스의 듀프리가 세계 1위 면세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주가 동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제 유럽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영되면서 아마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 추세로 놓고 보게 되면 2007년도 위기 이후에 주가가 7배가 올랐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면세점 사업이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은 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머징 항공 수요가 늘고 이런 항공 수요 자체가 결국은 뭐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이라든지 전 세계 공항의 면세점 수요를 늘려주면서 관련된 업체들의 수익을 모두 끌어올려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 글로벌 성장에 굉장히 연동돼서 갔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올해 들어서는 좀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고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체적인 부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텔 신라에 대해서는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함께 앞으로는 또 어떤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선정될 것으로 보이죠. 지금까지 나온 네. 분위기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정말 뭐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반영해서 일단 뭐 다른 업체들은 모르겠으나 호텔 신라와 현대산업의 이 연합은 선정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인바운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느냐 여부인데 여러 국가들의 지금 해외여행객 수 증가 추이를 봤더니 중국은 아직도 걸음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늘어날 여지가 많다. 다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우리나라나 선진국처럼 절반까지 늘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 중국의 총 공산당원 숫자가 한 8천만 정도 되는데요.
그 가족들 숫자까지 포함하는 한 3억 명 정도? 이 정도가 아마 해외여행 증가 속도의 거의 이 맥시멈이 아닌가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아주 시골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또 그 정도로 중국이 지금 부가 잘 분배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선진국만큼까지 늘진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직도 시작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전체 인구 대비해서 해외여행객 비중도 여전히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늘어날 여력은 많이 있다. 그렇지만 뭐 일본처럼 50%를 육박한다든지 뭐 선진국처럼 60, 70%를 육박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늘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호텔 신라의 면세점 네트워크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과 인천공항만 합쳐도 전 세계 유동인구의 상당수를 잡아놓고 있는 거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도 많은 면세점들이 있는 데다가 만약에 현대산업개발과 추가적으로 용산에 이 입점에 성공하게 된다면 이 주변의 부동산 개발과 함께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면적 증가에 따른 매출 증가, 성장 증가, 이익 증가를 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긍정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주가에 충분히 녹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선종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정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아웃바운드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웃바운드의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전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인데 이번 이슈는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의 근거로 삼고 계속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전략은 시장 지배적인 시나리오인 이 호텔 신라가 시내 면세점에 됐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가정하고 일단은 전략을 세워드린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설사 이제 설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이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설정되었을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전략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호텔 신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들과 함께 국내 시장 이슈들 모두 다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국내 시장 이슈들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금요일마다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상이몽 돌직구 함께 하시죠.